안녕하세요. 책 선물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춥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기온 차이가 있어서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파트 3 인생은 실패해서 배운다. 파트 4 길이 막혔거든 다른 길로 가라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지지 않으려면 프랑스 화학자 루이 파스테르 자기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바쳐 오직 미생물 연구에만 몰두하여 마침내 미생물 연구와 예방접종 분야에서 의학계의 신기원을 이룬 프랑스의 한 화학자가 있다. 그런데 그는 지나치게 실험과 연구에 몰두하다가 그만 반신불수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명성보다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자기 개인의 장애보다는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자기의 남은 생애를 바쳤던 위대한 과학자였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세상엔 빵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자신의 소신을 말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의 장애가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신체 장애가 오히려 연구에 몰입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루이 파스테르다. 때로는 바보처럼 보여도 위대한 조각가 오기스텐 로댕. 로댕의 아버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바보천치 아들을 두었어.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로댕은 바보스러운 아이였다. 실제로 로댕은 학교에서 가장 열등한 아이로 취급받았고 학습 능력도 부족하여 미술학교에 입학할 때도 3번이나 실패할 정도였다. 어느 누구도 로댕이 장차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로댕의 삼촌은 그를 교육시키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나중에 나타난 결과는 완전히 그들의 예상을 빗나갔다. 로댕이 재능을 발휘하면서 미술 역사의 훌륭한 조각가로서 명성을 떨쳤기 때문이다. 바보 소리를 듣던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조각을 남겼다. 마음이 부자라서 행복한 사람. 한국의 화가 운보 김기창. 그는 어릴 때부터 장티푸스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렸다. 그때 소리를 듣는 청신경이 말라버려 결국 어린 나이에 청각장애자가 되었다. 초등학교 입학 무렵이었다. 그는 12살이 되어서야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지만 말을 들을 수 없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려웠다. 2학년이 되자 아이는 새로 받은 교과서를 펴서 그림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교과서의 흰 여백에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필로 여기저기 생각나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 날이 갈수록 그림 그리는 시간이 늘어가고 거기에 취미를 붙이면서 교과서는 낙서투성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가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해야 했다. 입에 뿔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부단히 노력하여 그는 20세가 되던 1937년에 선전에서 최고의 상인 창덕궁상을 받았다. 그 일로 인해 점차 미술계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전시회를 열어 한국의 그림을 소개했다. 특히 그가 피난 시절에 그린 예수의 일생은 한국적인 모습으로 예수의 일대기를 그린 특이한 작품이다. 아내를 잃은 뒤에 오히려 그 슬픔을 딛고 농아인을 위해 일하기로 다짐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 농아복지회를 만들었다. 그가 바로 운보 김기창 화백이다. 그는 비록 듣지 못하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농아인들을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게나마 장애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가 있기에 오히려 장애인과 더욱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오늘은 파트 4 마음이 부자라서 행복한 사람까지 읽었습니다. 아픔이 있기에 아픈 사람을 마음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고 고통이 있기에 고통 중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큰 사랑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선물이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